자, 마지막 분자 구조랑 극성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분자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이론은 이거죠, 그렇죠?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분자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식하게 외우지 말고 제발 좀 부탁인데. 자, 전자쌍 반발 이론 말 그대로 전자쌍들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입체수죠, 그렇죠? 이 영어로 스테릭 넘버. 그래서 우리가 뭐 줄여가지고는 이제 SN이라고도 이제 표시를 하는데, 입체수가 뭐냐? 중심 원자 주변에 존재하는 전자쌍의 총 개수, 즉 공유 전자쌍 개수, 비공유 전자쌍 개수를 다 합쳐가지고요 입체수라고 얘기하고요. 다중결합은 그냥 공유 전자쌍 한 개, 즉 단일 결합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입체수에 따라서 전자쌍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고 있냐? 입체수가 이잖아? 그럼 전자쌍이 두 개 있다는 소리죠, 중심 원자 주변에. 걔네들은요 서로 반발을 해가지고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구조가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배치가 되어 있을 때고요. 만약에 전자쌍이 3개로 추가가 된다. 얘네들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요 평면 삼각형 구조로 이제 배열이 돼야 되고요. 전자쌍이 4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사각형이 아니라 사면체 형태로 배열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라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랑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비공유랑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가장 작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했죠. 근데 이런 표현은 일단 알고 있어야지. 이런 표현은 알아줘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문장이죠. 아, 비공유 전자쌍이요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한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중결합과 단일결합 사이의 반발력이요 단일결합 사이의 반발력보다는 더 큰데, 이 말 뜻이 뭐라고 했어요? 이중결합이요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한다. 이거 가지고 이따가 결합각 판단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분자의 구조를 나타내는 방법. 이원자 분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직선형입니다. 좀 바보 같은 소리도 아니고, 그렇죠? 당연히 H랑 CL이 결합했는데 직선 아니면 도대체 뭐가 나온 거죠?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뭐 삼각형이 나오기래, 구분형이 나오기래, 그렇죠? 무조건 직선형이죠, 그렇죠? 근데 원자 3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은요 뭐를 이제 이용해서 전자쌍 반발 이론을 이용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첫 번째 분자를 일단 루이스 구조식으로 나타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입체수를 구합니다. 얘가 입체수가 몇 개짜리인지. 그 다음에 전자쌍 배열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분자 구조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3단계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입체수가 2인 놈들. 자, 플로리나 베릴륨 봅시다. 자, 베릴륨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4번, 그 다음에 껍질 2개,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는 요런 놈이죠, 그렇죠? 즉 원자가 전자가 2개란 소린데, 자, 원자가 전자가 2개인데 얘가 플로오린이랑 이런 식으로 단일 결합을 하면은, 선생님 여기 있는 베릴륨은 옥텟 규칙을 만족을 못하는데요. 맞죠? 옥텟 규칙 만족 못하지만 잠시 동안은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루이스 구조로 그려보시면은요. 베릴륨의 플로린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요. 모두 다 찍어보시면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소는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이런 식으로 두 덩어리가 있고요. 이 두 덩어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은 어떤 식으로 직선으로 배열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CO2 같은 경우도요. 탄소 원자랑 산소 원자가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비공유 전자쌍까지 찍어드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역시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몇 덩어리 있어요? 2덩어리가 있죠. 이 2덩어리가 가장 멀리 떨어지려면은 역시 어떤 식으로 직선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뭐 FCN 마찬가지죠, 그렇죠? 플로린이랑 탄소랑 질소랑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 다 찍어 보시면은요, 요렇게 되고요.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한 덩어리, 두 덩어리가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두 덩어리가 역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은 직선형으로 배열이 되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없으니까 3번 단계를 생략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입체수가 3짜리 한번 볼까요? 자, BF3. 자, 중심 원자 주변에 이런 식으로 플로리드 원자가 3개가 결합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비공유 전자쌍들을 다 찍어 보시면은요,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 몇 덩어리 있어요? 여기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있잖아. 그리고 이 세 덩어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평면 삼각형 구조를 취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모든 종류의 원자가 다 동일하게 결합을 하고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평면 정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정을 생략하기도 하거든요. 또 이제 서술형 할 때 또 10이 걸릴 수도 있어. 왜 정삼각형인데 왜 정 안 붙이냐고. 자, 그 다음에 COF2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탄소 원자 주변에 역시 이런 식으로 플로린 원자랑 산소 원자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자,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 몇 덩어리? 두 덩어리가 있죠. 그래서 세 덩어리가 있죠. 세 덩어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은 역시 어떤 구조? 평면 삼각형 구조를 취하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뭐 이등변 삼각형인데 정이 아니면 안 붙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얘는 얘기가 달라요. FNO. 자, 질소 주변에 이런 식으로 플루오린, 산소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까지 세 덩어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덩어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요. 어떤 구조를 취해야 되냐. 질소 원자를 중앙으로 두고요. 이런 식으로 평면 삼각형 구조를 취하는데 한쪽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한쪽에는 플로린 원자가, 한쪽에는 산소 원자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근데 우리가 분자 구조 얘기할 때는 뭐를 생략한다. 비공유 전자쌍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라고 했죠. 그럼 남는 게 얘밖에 없잖아. 그렇죠? 얘 딱 봐도 꼬라지가 어떤 형태로 생겨 먹었어요. 예, 구분형으로 생겨 먹었죠. 예, 그래서 FNO 같은 경우는 전자쌍의 배치는요. 평면 삼각형으로 배열되는데 분자 구조를 얘기할 때는요. 얘는 구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하십시오.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입체수 4짜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CF4 같은 경우는 탄소에 플로린이 이런 식으로 4개가 결합되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4덩어리가 있죠. 4덩어리가 가장 멀리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사면체 형태로 배열되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모든 원자가 다 똑같잖아. 그러면은 완벽한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정사면체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NF3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자,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몇 덩어리가 있냐? 얘도 4덩어리입니다. 공유 3개, 비공유 하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4덩어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역시 전자쌍 배치 자체는 어떻게 돼야 되는데, 전자쌍 배치는요, 사면체로 배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야? 중앙에 질소 원자가 있고요. 꼭지점 3개에는 플로린 원자가 배치가 돼 있고요. 나머지 하나의 꼭지점에 이런 식으로 비공유 전자쌍이 위치하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항상 말했지만 분자 구조 얘기할 때는요. 얘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얘를 봤을 때 뭐처럼 생겼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삼각뿔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를. 그렇죠? 선생님, 삼각뿔이 사면체인데요. 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죠? 예. 사면체는 어떻게 생겨 먹은 놈이냐면은요. 이런 식으로요. 저
CF4처럼 이렇게 생긴 놈을 우리가 삼연체라고 부릅니다. 발 4개 달려있죠. 그쵸? 테트라포드처럼 생긴 놈을요, 이제 얘네들을 삼연체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삼각대, 삼바리처럼 생겨 먹었으면요, 삼각뿔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의하십시오. 자, 그리고 OF2. 산소, 플로린,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네 덩어리가 있습니다. 역시 네 덩어리 가장 멀리 떨어지려면 어떻게 배열되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사면체 형태로 배열이 돼야 되는데, 역시 중심에 산소, 한쪽 귀퉁이에 플로린, 한쪽 귀퉁이에 플로린, 한쪽 귀퉁이에 비공유, 한쪽 귀퉁이에 비공유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형태죠. 자, 근데 우리가 분자 구조를 얘기할 때는요, 비공유자쌍을요,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얘네들만 남죠, 그쵸? 우리가 이렇게 생긴 놈을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얘를 구분형이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구분형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전자쌍 배치가 똑같다. 입체수가 똑같더라도요, 분자 구조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이것 때문에 결합각도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결합각 좀 판단하고 넘어갈까요? 자주 나오는 결합각.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자 CF4에서 결합각 얼마라고 했죠? 정사면체형 같은 경우는 약 109.5도 정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비공유전자쌍은요, 이제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고 했죠. 그래서 남들을 이런 식으로 뭐한다? 눌러버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누르면은 결합각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이게 약 한 107도 정도가 된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얘는요, 비공유전자쌍이 몇 개나 있어요? 2개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요, 이 결합각을요, 더 눌러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OF2에서 결합각은요, 얼마가 된다? 104.5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누른다는 소리예요. 이 비공유전자쌍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죠. 원래는 109.5도에 되는 결합각이 104.5도까지 줄어들어 버리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평면 삼각형인데 정삼각형이니까 얘는 정확하게 120도 나올 거 아니야. 약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이중결합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 결합각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120도보다 줄어들게 돼가지고요, 한 대충 116도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넓어지겠죠. 한 122도 정도가 나오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중결합이나 아니면은 비공유전자쌍이 포함되어 있을 때 결합각 누가 더 크니 작니 이런 거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중심 원자가 이제 2개인 경우, 얘네들은요, 이제 위에서 한 뭐 정사면체형이냐 삼각뿔형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입체구조냐 평면구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위에 있는 놈들을요, 이 입체구조니 평면구조니라고 물어보면요, 당연히 얘는 입체구조고요, 얘는 입체구조죠. 근데 얘는요, 원자 3개는 그냥 무조건 동일 평면상에 있는 거지. 이거 평면구조지 뭘.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평면구조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평면 삼각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놈들도 당연히 입체구조냐 평면구조냐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자주 나오는 애들, 얘네들을 할 줄 알아야겠죠. C2F2부터 먼저 합시다. 자, C2F2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얘네가 직선 구조 만들고 얘네가 직선 구조 만드니까 다 합쳐서 직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직선형이고요. 직선 당연히 평면에 포함되니까 얘는 평면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C2F4 같은 경우는 이중결합을 기준으로요, 이런 식으로 평면 삼각형 2개가 붙어 있는데,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요, 이 이중결합이 뭐가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회전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회전이 안 되면서요, 얘네들이 모두 다 똑같은 평면상에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중결합을 기준으로
6개의 원자는 모두 다 동일 평면상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평면 구조고요. 자, C2F6 같은 경우는 탄소 원자랑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데, 자,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미 삼연체잖아, 그쵸? 예, 그래서 당연히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입체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밑에 있는 N2F2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생겨 먹었죠, 그쵸? 자, 똑같습니다. 이중결합을 기준으로요, 6개의 원자들 있죠? 여긴 원자 대신에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거죠. 6개의 원자는 모두 동일 평면상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 이중결합이 뭐가 안 되기 때문에,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고정되어서 움직입니다. 오케이? 자, 반면 N2F4는 얘기가 달라지죠. 얘 같은 경우는 질소 원자랑 질소 원자 사이에 단일 결합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요. 이미 어느 부분만 보더라도, 이미 요 부분만 보더라도요, 이미 어떤 구조다. 삼각뿔형이죠. 예, 같은 평면상에 있지가 않죠. 입체 구조가 되고요. 이거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누누이 강조했어요. O2F2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산소랑 플로린이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죠. 그쵸?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이쪽이 구분형이고 이쪽도 구분형인데 그냥 구분형이랑 만나면은 입체 구조인가요? 평면 구조인가요? 자, 이중결합이 아니라 단일결합 같은 경우는 회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회전이 가능해지면서 이 플로린이요, 이 평면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입체 구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평면상에서 이런 식으로 가끔가다 이런 식으로 평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게 어차피 회전하게 되면서 이 플루린이요 화면 앞으로 튀어나오게 돼버린다는 거죠. 얘가 회전하게 되면서. 그렇죠? 예. 입체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지 이게 가능해요. 분자의 극성 판단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분자 구조 잘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주제인 분자의 극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요 다 더한 값입니다. 분자 내에 존재하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다 더한 값인데요. 이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벡터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벡터의 덧셈으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인 분자, 즉 분자 내에 존재하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다 더했을 때 0이 된다, 유식한 말로 상쇄당한다, 그럼 무극성 분자라고 부르고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다 더했을 때 0이 안 나오잖아, 그렇죠?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그럼 뭐라고 얘기한다? 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걔네들을 몇 가지 그룹으로 한번 나눠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원자 분자인데요.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Cl2라든지 아니면 O2라든지 N2 같은 애들 있죠. 그렇죠? 당연히 얘네들은요.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0이겠죠. 그렇죠?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니까 뭐가 된다? 무극성 분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 있는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하고 있다. 그러면은요, 쌍극자 모멘트가 이제 0이 안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뭐가 된다?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면 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무극성 공결합을 하면은 무극성 분자가 되고 극성 공결합을 하면 극성 분자가 되나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결합의 극성이랑 분자의 극성은요, 아무 짝도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극성 공결합을 합니다. 극성 분자인가요? 아니라고요.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다고요. 선생님,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면은 무극성 분자인가요? 아니라고요. 극성 분자 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다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로 상관이 없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순수히 그냥 분자 내에 존재하는 쌍극자 모멘트를 다 더하자. 0 나온다. 그러면은 무극성, 안 나온다. 극성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끝이야. 더 이상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예. 자, 그러면 원자 3개 이상일 경우, 다원자 분자일 경우는요. 자, 어떤 애들이 무극성 분자가 되냐? 첫 번째,
중심 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이 없고요. 두 번째, 중심 원자의 결합한 원자의 종류가 모두 같을 경우,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BF3라든지 아니면은 BEF2라든지 아니면 CF4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죠. 그렇죠? 중심 원자의 비공유전자쌍 없죠? 그리고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의 종류가 뭐 똑같죠. 이러면 안 돼. CF3H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예, 하나라도 다른 순간 대칭성이 깨지게 되면서 극성 분자가 됩니다. 예, 요런 경우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중심 원자에 비공유전상이 있거나 뭐 OF2처럼 또는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의 종류가 다른 경우 CH3Cl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극성 분자가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중심 원자가 두 개인 경우는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를 그냥 파악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자, C2F2 같은 경우는요, 루이스 구조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중심 원자에 다른 종류의 원자가 결합했는데요. 극성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냥 순수하게 뭘로 판단하는 거야. 분자 내에 존재하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쌍극자 모멘트 하나 형성되고 여기 쌍극자 모멘트 하나 형성되잖아. 두 개 크기 갖고 방향 반대죠. 크기가 갖고 방향이 반대인 두 벡터를 더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무극성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C2F6라고 하면은요. 이쪽에서 CF3에서 형성되는 쌍극자 모멘트랑 이쪽 반대쪽 CF3에서 형성되는 쌍극자 모멘트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죠. 여기를 기준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다 더하면은 0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N2F2는요. 아니, N2F4는요. 자, 얘가 그럼 선생님, 얘도 이쪽에서 형성되는 쌍극자 모멘트랑 이쪽에서 형성되는 쌍극자 모멘트랑 크기랑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이거 극성 아닙니까? 아니, 무극성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 안 되죠. 왜냐고요? 단일 결합이 회전을 하게 되면서 크기는 같을지라도 얘네들의 방향이 반대가 안 나오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런 경우는 극성 분자가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요, 좀 원래 분자 모형 그게 있으면 키트가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내가 맨날 고민을 하는 건데 그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야. 한 3년이 아니지. 한 8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 살지 말지 고민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놈들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탄화수소,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 분자들을 탄화수소라 부르거든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그냥 싹 다 무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엄밀하게는요. 프로페인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C3H8.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를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탄소 원자에 한쪽 CH3, 한쪽 CH3, 한쪽에 H, 한쪽에 H,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는요, 얘네들 쌍극자 모멘트 상쇄 안 당합니다. 예, 요쪽 쌍극자 모멘트랑 요쪽 쌍극자 모멘트랑 얘랑 상쇄가 당하지 않는 구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쌍극자 모멘트가 너무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보통 무극성 분자로 취급을 해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뭐 물론 학교 선생님마다 견해가 좀 다르긴 합니다. 이거 엄밀하게는 극성 분자 아니냐 라고 말하시는 선생님도 있고요. 아직 탄화수소는 그냥 무극성으로 봐야지. 근데 보통 이게 맞긴 해요. 그쵸? 예,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화수소다. 무극성으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OH 붙어 있는 거 있죠? 참고로 OH 붙어 있는 거를요, 이제 우리가 이게 하이드록실기라 부르거든요. 참고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이제 화학결합의 세계, 화학 반응의 세계죠. 화학 반응의 세계에서 우리가 탄소 화합물이라고 하는 걸 다룰 때 다시 배울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메탄올, 에탄올 같은 경우는요, 분자 구조 보잖아. 그래서 뭐 메탄올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겨먹습니다. 우리가 이 원자 여러 개가 묶여가지고요, 원자의 그룹 있죠. 이걸 원자단이라고 부른대요. 이 원자단마다 이제 성질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OH를 이걸 하이드록시기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이드록실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애들은요, 극성을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OH-가 많다? 그러면요, 예, 극성 분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고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분자가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에 따라서요, 성질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대전체에 의해서 끌려가면은 극성 분자입니다. 무극성 분자는 영향 안 받습니다. 예.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아시죠? H2O야, 예를 들어서. 그럼 물이 부분적인 음전을 띠고 수소가 부분적인 양전을 띠겠죠.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되잖아. 그럼 플러스 부분이 끌려갑니다. 근데 반대로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부분이 끌려갑니다. 어쨌든 간에 물줄기는 무조건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무극성은 이제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기장 속에서 극성 분자는요,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되는데 무극성 분자는 개판으로 배열된다. 오케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 서로 성질이 다르니까 안 섞이고요. 끼리끼리라고 했죠. 그렇죠? 예,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섞이게 되고요. 그 무극성 용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있다라고 했죠. 예, 무극성 용매로 많이 나오는 거 첫 번째 사염화탄소 CCl4, 그 다음에 이제 헥세인, 얘가 탄소 6개, 수소 14개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뭐 사이클로헥세인 같은 경우는 물론 화학식이 이렇지만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예. 일단 헥세인 같은 놈들, 예,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벤젠, 얘는 탄소 6개, 수소 6개. 예. 그래서 이런 놈들은 대표적인 무극성 용매로 많이 나오는 애들이다. 예. 얘네가 거의 단골 손님이고요. 얘네를 제외하고 다른 무극성 용매 예, 거의 본 적 없습니다. 예.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분자량이 비슷할 경우에요. 그렇죠? 이거 생략하시면 안 돼요. 분자량이 비슷할 경우는요, 극성 분자가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예, 그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무극성 분자에 비해서 높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CH4랑 H2O랑 비교하잖아. 그러면은요, 분자량 비슷비슷합니다. 얘는 16이고 얘는 18. 근데 끓는 점이요, H2가 압도적으로 없습니다. 얘는 끓는 점 100도씨잖아. 얘는 끓는 점이 막 영하 막 100도씨 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극성 분자 정전기적 인력이 추가되기 때문에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높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극성을 활용해서 뭐 전자레인지, 마블링, 뭐 드라이클리닝 이런 거 쓰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요, 물이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자레인지에서는 이제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전자기파가 방출되고 있는데, 이 전자기파는요, 시간에 따라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기장이 방향이 바뀐다는 소리죠. 전기장이 진동한다는 소리는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기파가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기장 속에서 물 분자도 어떻게 된다? 방향이 바뀌게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물 분자가 뭘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렇게 배열되다가 이때는 뭐 이런 식으로 배열되는 거죠. 회전을 하게 되면서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물 분자가 극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마블링 같은 경우는 물 위에다가 유화제, 물감 같은 걸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죠? 기름 같은 거. 그렇죠? 안 섞이죠. 그래서 물 위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 드라이 클리닝, 예, 때라고 하는 것은요, 물로 잘 안 지워지죠. 왜 물로 잘 안 지워질까? 얘가 무극성을 띠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지방 같은 거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때를 녹이기 위해서는요, 무극성 용매를 써야겠죠. 예, 기름으로 녹여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냄새가 이상한 거야. 드라이 클리닝 맡기고 나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제 몇 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자, 다음은 세 가지 분자의 구조식이다라고 나 있는데요. 기억. 분자의 극성이 가장 작은 게 가냐. 자, 가 같은 경우는요, 이쪽 쌍극자 오멘트랑 이쪽 쌍극자 오멘트랑 상쇄당하면서 쌍극자 오멘트의 합이 0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극성 분자입니다. 반면 얘네들은요, 이 단일 결합이 뭐 되면서요, 회전되게 되면서요,
이쪽 쌍극자 모멘트랑 이쪽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가 안 당하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극성이 됩니다. 선생님, 얘도 회전하면서 이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복잡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자, CH4가 있어요. 자, 여기를요, 뭐라고 잡을 거냐면요, 회전축으로 잡읍시다. 그리고 얘를 1번 탄소, 아니 1번 수소, 2번 수소, 3번 수소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요, 회전을 시켰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1번이 이쪽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저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이쪽으로 온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옮겨간 거죠. 그렇죠? 야, 근데 당연히 CH4를요, 회전시켜도요, 어때요? 똑같죠? 이유는 뭐냐? 이쪽 쌍극자 모멘트가 회전을 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요, 회전을 할지라도요, 쌍극자 모멘트에 방향이 안 변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를 회전축으로 설정해도요. 그렇죠? 근데 NH2가 두 개 붙어 있을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NH3라고 쳐. 그럼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NH3가 있는데, 자, 여기에 질소가 있고요.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요, 이쪽 쌍극자 모멘트랑 이쪽 쌍극자 모멘트가 회전하면서 뭐 하게 돼요? 방향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극성이고요. 얘는 무극성이 되는 겁니다. 얘는 회전하면서 쌍극자 모멘트가 이쪽이 바뀌질 않는다. 이쪽도 안 바뀐다.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 하지만 NH2 같은 경우는 회전하는 순간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게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 이게 공간 벡터를 좀 해야 되는데, 예, 거지 같은 교육과정.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내 잘못이다, 내 잘못. 모형으로 알려줬어야 되는 건데. 자, 어쨌든 간에 무극성 분자는 가밖에 없어가지고요. 예, 기억이 맞는 말이 되고요. 자, 다 분자 모양 선형 아니죠. 일단 이쪽부터, 일단 구분형입니다. 그렇죠? 이쪽 부분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D가 분자 모양에서 결합각. 알파는요, CH4랑 다를 바가 없죠. 109.5도 정도 나올 거고요. 베타 같은 경우는 여기 비공유전자쌍이 있으면서요. 이 비공유전자쌍이 누르면서요. 이 결합각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얼마 정도 대충 107도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맞습니다. 정답 기억 디귿. 자, 16번. 표는 화합물 가랑 나에 대한 자료이다. X랑 Y는 이주기 원소이면서 화합물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공유 전자쌍 개수가 3개다. 그럼 딱 봐도 꼬라지가 이제 O2F2겠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공유 전자쌍 개수가 5개니까 딱 봐도 꼬라지가 예, C2F2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기억, 가에는 무극성 공결합이 있냐. 자, 같은 원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결합은 무극성 공결합입니다. 선생님, 극성 분자인데요. 그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무극성 공결합은요, 같은 원자끼리 공유결합하면은 무극성 공결합인 거야. 그래서 가는요, 무극성 공결합도 있고요, 극성 공결합도 있어요. 하지만 분자의 극성을 판단할 때는 그냥 쌍극자 모멘트로 판단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가는 무극성 공결합이 있다. 맞는 말이고요. 나는 무극성 분자이다. C2F2 무극성 맞죠? 이쪽 벡터, 이쪽 벡터. 크기 갖고 방향 반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 결합각. 얘 같은 경우는 H2랑 동일한 상황이잖아. 그렇죠? 대충 한 104.5도 정도 날 거고요. 얘는 직선이잖아요. 180도 나오겠죠. 그렇죠? 나가 가보다 크다. 맞습니다. 예. 정답 5번. 자, 그 다음에 17번. 얘는 빨리빨리 좀 해야겠죠. 그렇죠? 자, 구성원소 W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C, N, O, F 중에 각각 하나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같은 종류의 원자끼리 결합해가지고요, 분자를 만들 수 있는 거는요, 일단 N2, O2, F2가 있겠죠.
그러면은 N2, O2, F2 중에 공유 전자쌍계수분의 비공유 전자쌍계수가 6개인 거 찾아야겠죠? 예, 딱 봐도 꼬라지가 누구다? F2입니다. 그쵸? 분자 가는요. 그래서 저기 뭐야 공유 하나 비공유 6개 있죠. 그쵸? 이거 빨빨 되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다라를 살펴봐야 되는데 가부터 라에서 분자당 구성원자 개수는 각각 3 이하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은 자, 다는요 X, Y W, X, Y가 1대 1대 1로 결합한 물질이고요. 나 같은 경우는 W, Y, G가 1대 1대 1로 결합한 물질이죠. 그쵸? 근데 1대 1대 1로 결합할 수 있는 거는요. FNO랑 FCN 밖에 없습니다. 이 주기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을 경우는 그쵸? 중심 원자가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예. 근데 물론 F자리 대신에는요 수소나 염소로 대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주기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CNOF라고 나와 있으니까 CNOF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에서는 얘네들밖에 없고요. 뭐 이제 여기서 바리에이션이 있는 거죠. HNO가 될 수도 있고 이제 CLNO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리에이션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럼 뭘까요? 일단 첫 번째 얘랑 물론 이거 안 주어줘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케이? 이거 안 주어줘도요 기억이랑 니은 이런 거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생각해봐. 야 여기에서 중복되는 게 뭐야? F랑 N이잖아.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중복되고 있는 W랑 Y가 각각 F 아니면 N이 되겠죠. 그쵸? 근데 F는 중심 원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무조건 중심 원자가 될 수 있는 이게 질소지 뭐. 그쵸? 그럼 자동으로 얘는 뭐가 돼요? 중심 원자가 탄소가 되는 거고. 그럼 끝났지 뭘. 다 원소 밝혀졌잖아. 그럼 중심 원자가 질소인 얘는 FNO가 되는 거고 FCN이 되는 거고 W가 F, Y가 질소, 그러면 X는 산소, G는 탄소. 그러면은 W랑 X랑 결합했으니까 F랑 O가 결합한 거죠. OF2겠네. 딱 봐도 꼬라지가. 그리고 이걸로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럼 맞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기억 G는 탄소이다 맞는 말이고요. 다 FNO의 분자 모양은 직선형이 아니라 구분형이겠죠. 이제는 틀렸고요. 결합각은 라가 180도 나오겠죠. 나는요 한 대충 한 104.5도 정도 나오겠죠.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 기억 디귿. 자 마지막 18번.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액체의 물질 X랑 Y에 대한 자료 그리고 X랑 Y의 아이오딘을 첨가하는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X 같은 경우는 중심 원자가 B고요. B에 A가 몇 개 결합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중심 원자에 들어가 있는 비고유 전자쌍 계수가 2개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 나와 있니? A부터 D는요 1, 3주기 임의의 원소 기호이며 분자의 중심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했잖아. 그럼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요 공유 전자쌍 개수랑 비공유 전자쌍 개수랑 합쳐가지고 몇 개가 나와야 돼? 4개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A 몇 개랑 결합해야 된다. 2개랑밖에 결합을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M은 2가 되고요. 자 Y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 개수가 없네요. 그렇죠? 자 근데 얘가 이미 극성이잖아. 근데 아이오딘 넣어서 한 층에서 녹았다라는 말은 한 놈은 무극성 분자 되는 소리잖아. 그럼 당연히 Y가 무극성이 돼야 되고요. 두 층으로 분리되었다라고도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얘가 무극성이 되려면요 2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중심 원자에 이런 식으로요 원자 2개가 결합해도 무극성 분자죠. 4개가 결합해도 무극성 분자죠. 그렇죠. 그래서 요 n이라고 하는 것은요 2 또는요 4값이 되는데 뭔지 모르죠. 저는 몰라도 풀 수 있게 됐겠지 뭘. 그렇죠. 근데 뭐 눈치상 저기 뭐야 이게 뭐 CCl4 사염화탄소 뭐 이런 게 될 거고요. 얘는 뭐 H2O 물 같은 게 되겠죠. 그렇죠? 눈치상.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 X의 모양은 구분형이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Y는요 어떻게 생겨먹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무극성 분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나에서 X가 아니라 Y층에 아이오딘이 있겠죠. 그렇죠? 기억 니은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기 뭐야 1단원이랑 대단원 2단원까지 해가지고 일단 정리를 해봤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뭐 2단원 같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2단원은 틀리면 안 돼요. 그냥 여기는 거의 그 암기 그냥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물론 그냥 무식하게 외우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반복하다가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풀리는 거죠. 그렇죠? 다만 문제 꼼꼼히 읽어야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2단원은 그렇죠? 예,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 1단원은 그냥 순수 피지컬 싸움입니다. 그냥 많이 풀면서요. 예, 익혀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순수 피지컬. 그거를 길러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직보 자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